여러분들 교과서 273페이지를 갑니다. 그 273페이지 5번의 등기 신청의 취하와 각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각하를 알아야 되거든. 각하를. 이제 요리를 한번 알아보세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에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심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완료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어디를 배우느냐면은 요란을 배웁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접수 있죠. 접수는 10시에서 10시에, 등기 실행은 17시에 했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있죠. 그죠? 7시간의 공백 기간이 있지. 여기에서 세 글자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보정입니다. 하나는 취합니다. 하나는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낱말 뜻만 알면 돼요. 보정이죠. 보정은 보충하여 정정한다를 줄임말이 보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거든. 제가 등기 신청은 10시에 했어. 10시에 하면은 등기관에 이제 접수를 했지. 하고 난 다음에 접수증이라는 걸 나한테 주지. 접수증이라는 걸. 그럼 접수증에 뭐라고 써놨느냐? 17시라고 써놨어. 그 말은 오후 5시에 등기가 끝날 테니까 오후 5시에 와서 등기필 정보를 받아가라 이 뜻이에요. 그럼 나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등기소에 쪼그리고 앉아있다. 볼일 보러 간다? 볼 보러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백화점 아웃도어에 가서 눈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됐죠? 아웃도어에서 눈팅을 합니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옷을 사려면 그냥 바로 이래 샀거든. 요즘에는 2년간 벼루다가 사는 건데, 벼루다가입니까? 벼루다가입니까? 벼루다? 그 2년간 벼루다가 사요. 요즘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놈의 자식들 옷가격이 너무 비싸. 처음에 딱 넣으면 70만 원입니다. 다음에 딱 되면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되면은 25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옷이 쭉쭉쭉쭉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뭐 폼 진다고 70만 원 다 주고 샀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 아웃도어에 가서 눈팅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밴드에 그게 어제 등산 같은 거 올린 거 봤어요? 아, 못 봤어요. 그 등산하는데 어묵 있죠, 어묵. 그러니까 우리 산악회 만약에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훗날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맛있는 거를 많이 줘요. 가면은 겨울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춥거든. 그러면 이제 보온병에 커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줘. 근데 그래 하려니까 이 사람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감당을 못 해. 그래서 이제 그 어묵 있잖아요. 어묵. 그래서 제가 제가 선생이 등기잖아요. 등기. 그래서 우리가 하면 등기 산악회가 있어요. 등기 산악회. 그래서 어저께 112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12회는 10년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한 천재지변에서 한 5번 정도는 못 갔어.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거예요. 10년이 넘어서 이제 이렇게 쭉쭉 다니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는 부산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부산에서 강의를 하면 거기도 등기산악회가 있어. 오늘 거기 등기산악회 송년회를 해요. 오늘. 제가 오늘도 수업 마치고 나면 부산에 갈 거예요. 오늘 송년회 한다고 45명이 신청을 했다라고 송년회 하는데 그 조그마한 산악회에서 45명이라면 숫자가 많은 거거든. 그럼 나중에 가면 10명 정도는 더 추가가 돼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막판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댓글을 안다는 거지. 그래가 나중에 이제 보면 55명, 60명 정도 되거든. 그럼 거기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것도 그럼 산악회가 있어. 그 부산 산악회 회장님이 이제 추우니까 어묵을 먹으라고 어저께 우리가 송년 산행했거든, 송년 산행. 어묵을 먹으라고 한 박스를 보낸 거예요. 한 박스를. 오케이? 부산 어묵은 맛있거든. 여기 시중에서 파는 거하고 부산 어묵하고는 또 틀리는 겁니다. 공장에서 바로 택배로 온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가지고 가서 그 지하철에 그 청계산역 입구에 2번 출구에 있는 공터가 조금 있어. 공터가. 거기다가 뻔을 켜놔놓고 이렇게 큰 이게 솥 있잖아요. 그거 걸어다 놓고 한 사람은 이제 먹는 거예요. 보통 그게 많이 오니까 한 사람 앞에 2-3개씩 돌아간 거예요. 어묵을 그렇게 먹었다. 아침에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음에 산에 오면 내가 어묵도 만들어주고 산에서 컵라면도 끓여주고
제가 요리를 잘해요. 산의 요리는 잘해요. 집에 요리는 못하는데 산의 요리는 잘하거든. 산에 오고 싶으면 오세요. 네. 그래서 어저께 누가 그러대요. 산에 오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어저께 어떤 사람이 올라가다가 내려오니까 나는 그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이럴 때 저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안 죽고 싶으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보통 산이라는 게 이렇게 넘어가지. 맞다. 맞지. 돌아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넘어가야지. 넘어가가지고 또 코스가 여러 개인데 이렇게 가가 이렇게 와야지. 그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기는 없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갈 때 옛날에는 제가 제일 앞에 섰는데 제일 앞에 서가 욕을 너무 많이 들어먹어가지고 요즘에는 제일 앞에 안 서요. 제일 뒤에 서요. 제일 뒤에 서요. 제일 앞에 서서 왜 욕을 많이 들어먹냐 할 때 걸음이 빠르대. 제가 몸이 좀 가볍거든. 사뿐 이래가면 나는 천천히 갔는데 뒤에 사람은 걸음 빠르다고 저 사람 제발 앞에 세우지 마라. 뒤로 빼라. 이래. 그래가 제가 항상 요즘에는 제일 뒤에 가요. 제일 뒤에 가면은 산행은 제일 뒤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뒤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뒤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그냥 시험시험 이렇게가 처지는 사람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올라가거든. 그러면 이제 가는 거지. 앞에 가면 있잖아. 편안한데. 뒤에 가면 힘들어요. 산에 올라도 보니까. 뒤에 가면 힘들어요. 왜 심리적인 측면도 있어. 막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따라가야 된다. 그런 심리적인 측면도 있는 모양이라. 제일 앞에 가면은 휴식 공간이 있는 데 있잖아요. 가서 먼저 쉴 수 있다 없다. 먼저 쉬거든. 그럼 제일 뒤에 오는 사람 딱 보이면 또 출발해야 해요. 출발하거든. 재미있어요. 어저께 재미있었거든. 술도 많이 먹었어요. 뭐 그냥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먹는 거죠. 한국 사람들 산에 가가지고 술 너무 많이 먹어. 줄여야 되는데 저는 어저께 오늘 수업이 있으니까 그냥 조금 먹었어요. 몇 병이라고 한번 물어보면 제가 답해 줄 수 있는데 안 물을 거죠. 몇 병요. 먹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뻥으로 얘기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보통 최하로 먹으면 막걸리 5병은 그냥 먹습니다. 한 10병 정도 먹습니다. 산에 가서 먹으면 별로 안 채요. 우리 산악회는 딱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이 공고를 하잖아요. 그걸 하면은 뭐라고 했냐 할 때, 정합니다. 복장 검사 자유. 오케이? 배낭 검사. 이렇게가 막걸리 2병 이상. 그걸 딱 써놔놨어. 막걸리 2병 이상. 그래서 제일 얄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러면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나 안 가져갈란다. 그런 사람이 얄미워요. 술 먹든 안 먹든 2병은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그래가 자기 안 먹으면 풀어놓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많이 먹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2병 이상. 그래서 제가 꼭 배낭 검사를 해요. 딱 출발할 때 지금 막걸리 몇 병이나 손 드세요? 이러거든. 그래서 손을 딱 들면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그래야 머리에 딱 나오거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2병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면은 술이 많이 먹혀. 금방 깨어버려. 그 밑에서 1병 먹는다면 산에 가면 1병 반을 먹어요. 밑에서 2병 먹으면 산에 가면 3병을 먹어요. 맞죠? 네. 산에 가서 술이 부족하면은 너무 허전해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서 사올 수도 없잖아요. 남아가 가져와야 돼요. 그 옛날에는 술이 남으면은 식당에 못 들고 들어갔어요. 식당에. 왜냐면 식당 그 술을 팔아줘야 되잖아요. 못 들고 들어갔어. 요즘에는 식당끼리 경쟁이 생겨가지고 우리 집에 음식만 팔아주면은 남는 술은 갖고 와서 먹으라고 그러거든. 그 대신 식당은 손해보는 거 전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만약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 버섯 전골을 하잖아요. 그 버섯 양을 뺀다, 안 뺀다? 빼는 거지. 아니, 그래, 보면은 너무 요즘 그 식당이 그렇게 해. 그러니까 단체 손님 받고 이러면은 너무 좀 허술해. 그래도 뭐, 그건 탓할 수 없지 뭐. 그냥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걸리 보면은 우리가 시중에서 사면 1,100원, 1,200원 이렇거든. 그럼 그 식당에서는 4,000원씩 받잖아요. 그럼 그 식당에서 한번 올 때 한 700원, 800원으로 올 거거든. 그럼 1,000원을 왔다 치더라도 3,000원이잖아요. 그 3,000원만큼 요리해서 빼요. 그러니까 아마 쌤쌤이가 되는 게나 쌤쌤이가. 근데 우리 먹는 거는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먹는 건 항상 남아요, 안 남아요? 먹는 거는 남거든. 그래, 그냥 그러면 그분들도 또 장사해야 되니까 놔줘야지.
나중에 시험 치고 합격하면은 그 등기 산악회 한번 와보세요. 오케이? 네, 한번 와보세요. 나중에 연탄도 날라러 와야 되는데. 그럼 제가 사랑의 연탄 나르기 한다는 거 알죠? 시험을 치고 나면은 사랑의 연탄 나르기 행사를 해요. 거기도 여러분들이 와서 배달을 해주면 좋거든. 지난번에 42명이 배달하러 왔어요. 올 11월 달에. 연탄은 그 배달을 해줘야지, 와가지고. 다음에 시험 치고 나서 배달하러 와요. 네. 오케이? 네. 근데, 오세요. 그러면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러면 순대국밥 사줍니다. 자, 그럼 여기로 와보세요. 보정은, 아까 이 말이네요. 그죠? 그럼 제가, 그러니까 10시에 접수를 해놓고, 나는 이제 백화점에 가서 눈팅하고 있지. 근데, 등기소에서 전화가 왔는 거라. 뭐라고 왔냐? 서류가 10개 들어와야 되는데 1개가 빠졌다. 빨리 떼어오라. 도장을 10군데 찍어야 되는데 1군데가 빠졌다. 빨리 도장 가져오라. 그래가 가져와가 빠진 부분에 도장을 찍는 거 있죠. 그걸 보충하여 정정한다. 그래서 보정이라고 합니다. 취하는 취소하는 게 뭐다? 취하지, 취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들을 괴롭히는 거는 각하예요, 각하. 각하는 우리말로 말하면은 거부입니다, 거부.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는 해줘서는 안 되는 사유. 이게 각하 사유거든. 이걸 명문으로 11개를 딱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1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그럼 책으로 가볼게요. 책으로 가보면 274페이지를 가볼까요? 그 화면에 있잖아요. 각하 사유 1회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번을 묶어보세요. 1, 2번을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3번부터 11번까지가 나오거든. 이거는 이제 1번에 가봅니다. 등기 신청에, 자, 밑줄을 긋습니다. 관할을 위반, 이런 관할을 위반. 여러분들 이건 너무 쉬운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강동구에서 집을 샀다면 강동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강남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런 오죠. 요게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대상을 등기 신청해야지 등기 대상이 아닌 거를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신청할 밑줄을 긋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연히 권한이 있는 자가 등기 신청해야지.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까요?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든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걸 줄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는 이제 이래프입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방법은 2가지거든. 하나가 방문 신청. 하나가 전자신청입니다. 전자신청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출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방문신청이래요. 그럼 옆에다가 우편이라고만 썼어요.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오든 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편으로 등기 보낼 수는 뭐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5번 해볼까요? 신청 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자, 밑줄을 긋습니다.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오죠. 옆에다가 필요적 기재. 필요적 기재. 필요적 기재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거든. 필요적 기재를 기재하지 않으면 각하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번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6, 7, 8. 번호 6, 7, 8, 11번. 됐죠? 6, 7, 8, 11번입니다. 6번으로 갑니다. 자, 죽었습니다. 신청 정보.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기록. 그럼 7번으로 갑니다. 밑줄을 긋습니다. 신청 정보.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기록. 8번으로 갑니다. 신청 정보. 옆에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위에다가 계약서라고 썼어요. 계약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11번에 자, 밑줄을 긋습니다. 신청 정보. 옆에 줄 긋습니다. 등기 기록. 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 대장 있죠. 대장자만 줄 것이에요. 자, 그래가 요리로 오세요.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감만 잡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여기에 등기소가 있거든. 그럼 이제 이런 말입니다.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해보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등기부입니다. 이거는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그럼 요거는 밖으로 나오는 거라.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공부할 때 들어만 두세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 하나는 세무서에 세금 받으라고 알려줘요. 하나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자, 쉽게 봅시다.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고치고 난 다음에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려주는 거야. 자,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어요.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그럼 요게 이제 삼각형이 딱 그려졌어.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할 때는 이랍니다. 화살표가 안으로 간다는 말은 등기부가 있거든. 이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뭘 보고 작성하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신청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두 번째, 등기 원인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 그 다음에 대장입니다. 여러분들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거든. 표제부를 작성할 때는 대장을 보고 작성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내용은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이 내용은 일치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게 6번이다, 7번이다, 8번이다, 11번이다. 번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번호는 그냥 의미가 없고, 그건 단순 숫자거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번호는 의미 없어요. 그냥 요 그림을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신청서, 시작. 계약서, 시작. 대장. 그래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됐고, 그러면 이제 9번에 가보세요. 9번에 가면 이리 났죠.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 줄 것이에요. 첨부 정보 위에다가 첨부 서류라고 썼어요. 서류.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뭐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으로 갑니다. 취득세, 등록면에서 수수료까지만 줄 거 보세요. 그냥 쉽게 봅시다. 수수료 안 내면, 세금 안 내면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 안 해준대. 그러니까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보세요. 일어나다 1, 2, 3, 4, 5, 6, 7, 8, 9, 10, 11 요리 나오죠.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보세요. 자, 그럽니다. 1번하고 2번은 번호를 외워야 됩니다. 3번부터 11번은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1번은 관할 위반이거든.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래 나와요. 아닌 경우. 그러니까 요게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대상이 뭐다?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갖다가 법을 조금 몇 바퀴 돌고 와야 되는데 민법을 만약에 한다면 쉽게 봅시다. 점유권이다, 유치권이다, 동산질권이다, 분묘기지권이다, 특수지역권이다, 토지통행권이다. 이런 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가설건축물 이런 거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아니, 그건 등기 대상이 뭐다? 아니.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을 신청해야지. 없는 대상을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요거를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오늘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배울 거거든, 앞으로. 그럼 요래만 딱 해볼게요. 자, 보세요.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소유권 이외이라면은 용익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를 할 때는 보세요. 요게 용익권이에요. 그럼 요거는 담보권이에요. 자, 답은 요겁니다. 두 개로 분류를 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분류한다. 다르기 때문에 한다. 다르기 때문에 분류. 같으면 분류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어느 하나가 O면 어느 하나가 X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무조건 이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요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무조건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이게 용익권입니다. 자, 그럼 써놓고 해볼게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이런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임차권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이 시간이 민법 시간이었다면 요 임차권은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민법 시간이다, 등기법 시간이다, 그럼 임차권은 물건은 아니거든. 그러나 용의권입니다. 용의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그러면 앞으로 수업할 때는 무조건 요 4개 하고 보세요. 안 쓴 거는 여기다 오면 되는 거라. 안 쓴 거는 여기다 온다는 말은 2개만 더 가져오면 됩니다. 하나가 소유권입니다. 하나가 처분의 제한입니다. 여러분들 처분의 제한이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요래만 딱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용의권입니다. 나머지 기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수업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거거든. 부동산의 일부입니다. 합병입니다. 그랬거든. 그럼 여기에 이제 지분입니다. 여기에 이중입니다. 여기에 하천입니다. 이래 놓거든. 그럼 여기 이제 나중에 가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지권이 나온다, 가등기가 나온다. 이런 것도 답은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이해를 할 때, 자, 보세요. 일단 이 안을 몰라도 됩니다. 일단 용의권과 나머지로 분류를 한다. 요걸 먼저 가지고 가는 거라. 그래가 이제 위에 거를 이제 외우는 거. 위에 그려옵니다. 자, 시작. 일부, 합병, 지분, 이중, 하천, 대지권, 가등기. 이렇게 딱 외우는 거라. 그래가 여러분들 답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요게 일부죠. 이 일부라는 게 부동산 일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일부자 딱 넣으면 제가 요래 말했죠.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지. 그럼 방 한 칸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임대차 뭐다? 돼.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이게 5죠. 그럼 이거는 X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방 한 칸만 저당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방 한 칸만 매매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 한 칸만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이렇게 딱 하면 돼.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이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이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안 되면 합병이 안 돼요. 요거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저거 이해했다, 못했다? 했어요? 네. 그럼 통과. 자, 부동산 일부가 되면 합병할 수 뭐다?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민법을 조금 가져오면은 지역권이 있거든. 그럼 지역권은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어. 그럼 성역지는 일부에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성역지는 합병이 되는 거예요. 요역지는 일부에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소유권은 같으면 합병됩니다. 소유권이 같으면은. 자, 그러면 이제 지분이죠. 항상 쉬운 거를 공부하세요. 지분이죠.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이 부동산을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다, 있지. 전부 다 이 지분을 매매할 수 있냐, 없냐. 이러면 공부하면 되는 거라. 지분의 매매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분의 소유권 이전, 지분의 저당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분의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그럼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러면 이제 이중이거든. 근데 쉽게 합시다. 전세 준 집, 다시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그럼 요거는 된다, 이 말. 그럼 요때는 이제, 물론, 소유권은 당연히 이중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저당이죠. 우리 집이 10억이다. 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하나은행에 1억, 여러 개 저당권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압류, 감류 있죠. 우리 집에 압류가 10개 들어올 수도 뭐다? 있다. 이러는. 그럼 요래 딱 됐죠. 그럼 하천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단순하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천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천도 매매가 돼. 물론 국유하천 이런 것도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국유하천, 지방하천 이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천에는 용의권을 안 해줍니다. 근데 단순히 생각합니다. 용익은 사용수익이거든. 하천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모래, 자갈 다 퍼갑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름대 할 때, 여기 이제 하나만 딱 해봅시다. 여러분들 민법의 대리권을 보면 되거든. 대지권은 답은 이겁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권리가 대리권입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처분할 수 뭐다? 없다. 그럼 토지만 전세 줄 수는 뭐다? 있다. 이렇게 되네. 요거 이제 나중에 요렇게 나와. 요거는 설명을 좀 더 해야 돼. 오늘 요리 와보세요. 몰라도 되거든. 몰라도 되는데 정답입니다. 용익권과 저당권으로 분류를 한다. 요래하고 용익권 하나 딱 하고 나머지 이렇게 딱 하면 돼. 그럼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요거를 잠깐 설명을 제가 해야 되거든. 답은 이겁니다. 미성년자가 나이트클럽에 입장을 내려왔어. 오케이? 그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입장 안 시키면 끝이지. 맞지? 근데 미성년자를 입장을 시켜버리는 게라. 이때 어떡할 거냐 이 말. 자, 다시 합니다.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각하 사유인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해버리는 게라. 그 해버렸을 때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좀 전에 미성년자가 나이트클럽에 입장을 왔거든. 왔다면은 정합니다. 입장 안 시켜버리면 끝이지. 근데 입장을 시켜버렸다. 그럴 때 어떡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정답입니다.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이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근데 각하 사유인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해버렸다면 그 각하 사유가 1호 이후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예요. 당면 뭐다? 무효. 그러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제가 강동구에서 집을 샀다면 강동등기소에 등기해야 되는데 서초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했거든. 그럼 서초등기소 등기관은 관할 위반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키면 끝이라. 근데 각하를 시키면 등기를 해버렸어. 해도 그는 무조건 무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요게 좀 전에 이야기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도 쉽게 봅시다. 모델하우스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모델하우스 등기를 왔어. 그거 각하 시켜야지. 근데 등기해버렸어. 해도 그는 무조건 무효다 이 말. 그럼 1호 2호는 정답입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이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려. 이미 무효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말소시켜달라고 이의제기할 수 뭐다? 있다. 요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호부터 요 11호 있죠. 이 각하 사유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실체관계와 일치하며 유효를 해버린 거야. 위에 거는 무조건 무효인데 밑에 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를 해버린 거야. 그럼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면 무효로 한다. 이 말, 무효.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제가 있잖아요. 요 말을 여러분들 먼저 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봐보세요. 법을 할 때 용어 선택을 잘 해야 되거든. 자, 한번 봐봅시다. 자, 요렇게 해봅시다. 요렇게 해봅시다. 요렇게 해봅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이. 그런데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거든. 매매를 나갑니다. 요 말을 해놓고 할게요. 왜 우리나라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냐?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을 제출하고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느냐? 왜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을 등기소에 직접 오라고 그러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느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마디 딱 표현하면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위, 부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요걸 예쁘게 말하면은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여기로 와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을 당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사람이 등기로 왔어? 그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당사자가 안 왔어. 대리인이 왔다 이 말. 그럼 대리인이 와서 등기가 넘어갔어? 네. 그런데 당사자 안 왔어요. 대리인도 안 왔어요. 자, 흔히 말하는 무권 대리인이 왔다 이 말. 그럼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왔다 이 말. 그럼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3호 정합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 등기는 각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등기해버린 거예요. 해버렸다 이 말. 보세요. 본인이 와도 대리인이 와도 무권 대리인이 와도 누구다? 이 등기는 바로 떼져버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지. 이게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유효하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래 됐다 이러면 무효지.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도인입니다. 인감 제출해야지. 인감 제출했어. 근데 인감 제출 안 했어.
안 했다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든. 그럼 구호에 해당하는데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 그럼 각각 해야지.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서류 제출해도 안 해도 누구다? 그럼 이거를 무효로 할 필요는 뭐다? 없다. 요거 우리가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이 말. 그럼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장하게 설명을 했냐면 시험에 낼 때는 요래 냅니다. 요 글자를 가져옵니다. 자, 한번 가져볼까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래 물어요. 그럼 정리해보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거를 골라라, 없는 거를 골라라. 다시. 요리 오세요. 요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 이 말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 등기 대상이 뭐다? 아니.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 이래 물었다는 말은 등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 이래 되는 거예요. 없는 것. 오케이? 네.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느니까 부정이잖아요. 그럼 등기할 수 뭐다? 있는 것 이렇게 찾는데. 그 다음에 요리로 오세요. 요거 보죠. 요거를 내가 잘못했네요. 요거를 직권말소인데. 자, 요래품이다.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무효라.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 이미 무효거든. 이미 무효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도 돼야 안 돼요? 돼. 이러면 돼. 그러면 전합니다. 요게 같이 가는 겁니다. 무조건 무효니까 등기관은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 직권으로 말소할 수 뭐다? 없는 것.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은 등기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없는 거를 찾아라, 없는 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거 이라면 등기할 수 뭐다? 있는 거. 나중에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내는 거예요. 전 용어에 익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74페이지로 갔습니다. 274페이지면 6번의 등기 완료 후의 절차, 그는 아까 전에 등기필 정보를 우리가 배웠거든. 통과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가 이제 275페이지에 공사 표시에 관한 등기 이래 나오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걸 여러분들 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거는 총론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론으로 들어갈 때 아까 제가 하나만 해놓고 보죠. 세입직권 등기가 시작 보죠. 그 다음에 시작 설정마다 이전. 그 다음에 시작 경정 변경 말소 회복 이래 놓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멸실보다 변경. 그 다음에 처분의 뭐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거하고 나오죠. 그 요게 나오면은 자 이래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요게 멸실 있죠. 요게 변경 있죠. 요 변경이 아까 전에 부동산 표시에 무슨 등기다? 변경. 됐죠? 그러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멸실. 그럼 아까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저 보세요.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 관계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부동산 표시가 없어졌을 때 무슨 등기? 멸실. 권리가 없어질 때 시작. 말소. 그럼 요게 멸실은 부동산이 없어지는 거죠. 표제부다 값 걸고다 표제. 그래서 지금부터 있잖아요. 표제부를 배우러 가는 거라. 왜 그러냐면은 강론으로 가는, 지금 이런 걸 하나하나 배우러 가거든. 배우러 가는데 표제부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왜?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으니까 표제부를 먼저 배우러 가는 거라. 그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무슨 등기다? 멸실. 그럼 이거를 공부할 때 있잖아.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이 나왔거든. 그럼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신청입니다. 요리 나왔어요. 그럼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입니다. 세 번째 서류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됐거든. 네 번째 등기가 나옵니다. 자, 아니 이걸 이해를 해두면 바로 다 나와버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인감입니다. 등기필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래 나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강론의 등기를 배울 때는 요 네 가지만 딱 알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이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뭐가 있다? 종용. 됐죠? 그러면 지목이죠. 지목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달라졌다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요거 되겠죠? 그럼 요게 딱 되면 여기 바로 노는 거라. 그럼 이게 이제 단독이냐 공동이냐를 찾아내야 되거든. 자, 부동산이죠. 표제보다 값골보다 표제. 칠판을 잠깐 와봅니다. 이런 거를 한 방에 끝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할게요. 등기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부동산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관계? 권리. 여기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죠. 답만 딱 가져갑니다.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건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락자, 상대방이 있다. 계약이면 공동입니다. 계약 아니면 단독입니다. 표제본은 있죠.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표제본은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네. 얼구는 전부 다 계약이에요. 얼구가 소유권 이외죠. 소유권 이외가 전세와 저당이에요. 전세 계약이잖아요. 저당 계약이잖아요.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근데 갑구는 세모라 세모.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매매 교환 정려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상속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토지 수용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이거는 민법 조금 배우면 돼. 그럼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요거거든. 그럼 쉽게 해봅시다. 소재가 달라졌다는 말은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민하고 국가하고 계약 맺고 정하는 거다. 국가가 정하는 거다. 국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요 하나만 해봅시다. 지목이죠. 그럼 여러분들 지목이 달라졌죠. 달라졌다면 구청으로 먼저 가야 된다. 등기소로 먼저 가야 된다. 구청.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고 지목 변경하고 난 다음에 대장을 정리했지. 그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와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하죠. 구청하고 내하고는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답만 딱 가져갑니다. 표제본은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표제본은 전부 다 단독 신청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여보세요. 그럼 요게 해결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바로 돼요. 그럼 이제 인감이죠. 인감은 소유권이든 기밀이 등기 의무자잖아요. 의무자니까 좌우지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단독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그럼 인감을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필정보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이제 다시 요거 있죠. 이거 등기필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하잖아요. 그럼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그럼 제출한다 하나만 합니다. 이거 무슨 관계입니까? 이해관계인도 권리관계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에 대한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는 성락서 첨부한다 안 한다. 공부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써놓고 할게요. 대장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죠. 부동산 표시죠.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고친 대장을 들고 가야지. 그럼 요거는 제출을 해야 된다. 아니다. 해. 요렇다. 그 다음에 요리였어요. 요 신청이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답만 딱 외워버렸어요. 보세요. 표제부는 1월입니다. 갑구는 60일입니다. 얼구는 의무가 없어요. 날짜가 없어요.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표제부는 몇 월이냐 한다? 1월. 갑구는 며칠? 60. 얼구는 날짜가 없어요. 얼구는 날짜가 없어.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이죠. 요리였어요. 여기에 지적 공부 있죠. 그럼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의 종류가 신규 등록, 등록전은 쭉 나오지. 맞죠? 그러면 앞에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요 5개는 60일. 등록 말소는 며칠? 90일.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며칠? 15일. 그러면 지적에서 날짜는 60일, 90일, 15일. 등기에서 날짜는 시작 1월 60일. 두 개밖에 없어요. 표제부는 몇 월이냐 한다? 1월. 갑구는 며칠? 60. 그럼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표제부는 1월. 그럼 이제 공부할 게 없는데. 끝이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의 제일 밑으로 내려옵시다. 제일 밑으로 내려옵시다. 제일 밑으로 옵니다. 그 밑에 내려오세요. 자, 제일 밑에 갈로 27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이번에 단독 신청 찾았죠? 제목만 줄 거세요. 표제부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한 장 넘기세요.
됐죠? 그럼 다른 거는 이제 다 놔두시고 제일 위에 첨부 서면으로 갑니다. 줄 것지는 마세요. 부동산 표시 변경되는 그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갈로 안에 거를 줄 것을 대장 첨부한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 의무자의 자 밑줄을 긋습니다. 인감증명,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란다. 안 하지. 의무자가 없으니까 단독이니까.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번으로 갑니다. 등기의 신청일이 났죠? 1개월 이내에 줄 것을 1개월 이내에 통과. 됐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멸실 등기죠. 자, 이리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자, 멸실 등기입니다. 멸실 등기 표제보다 갑골구다. 표제보니까 정답이다.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매도인이 신청한다. 1월. 아, 표제보는 전부 다 1월이라니까. 매도를 한다. 시작. 1월. 그럼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인감 등기부 정보 이해관계인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표제부니까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당이다. 대장. 그럼 대당을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럼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를 알고 가야 돼요. 그럼 하나를 뭐로 갔냐 할 때 여러분들 76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박스를 보세요. 건물 대위 신청 찾았죠? 옆으로 갑니다. 건물이 멸실된 후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권의 등기면에 1개월 이내 멸실하지 않으면 건물에 동그라미 칩니다.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면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요리로 잠깐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글자 하나만 딱 해봅니다. 공시법 시간에 요 글자를 보세요. 요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 소유자. 이 말이 딱 나오면 끝글자는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요 말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말이거든. 답은 요겁니다. 어디에서만 나오냐 할 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가 달랐을 때 노는 말이에요.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자, 보세요. 요게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건물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됐죠? 그럼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타버렸다. 그럼 집이 불타버렸으니까 멸실 등기 해야 된다. 해?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 멸실 등기 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근데 을이 안 해? 그러면 땅 주인이 멸실 등기를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그럼 시험에 딱 넣으면 끝글자가 그 시험이거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할 수 뭐다?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알아야 될 거는 자 277페이지 제일 위로 갑니다. 제일 위에 첫째 줄에 봅니다. 멸실 등기는 곧 줄 것이요.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줄 것이요. 근데 2번입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 곧 줄 것이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의 등기는 자 밑으로 긋습니다. 지체 없이. 자 요리 와보세요. 요거를 공부할 때는 이제 요래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글자라 보세요. 멸실 등기라는 말과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라는 말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 위에 말하고 밑에 말하고 차이가 뭐냐면 위에 말은 이 말입니다. 집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밑에 거는 집이 없어요. 없는데 마치 등기부에는 있는 것처럼 등기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른. 그 위에 거는 있던 집이 불난 겁니다. 이거는 1월 이내에 하는 거예요. 집은 없어. 근데 등기부는 마치 있는 것처럼 등기가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요거는 지체 없이 한다 이 말. 요거만 차이 나면 돼. 자, 위에 멸실 등기는 매도인이 한다. 1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없이 지체 없이. 그 멸실 등기는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부니까 대당을 첨부해야 된다. 해야. 그래 딱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할 게 없어요. 통과. 자, 그러면 있잖아요. 나머지는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